저는 이 영상을 만들기 전에 꽤 오래 망설였습니다. 미국이 3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것인가라는 질문은 자극적으로 들릴 수 있거든요. 근거 없는 공포를 퍼뜨리는 채널이 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팩트만 모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더 무서워졌어요. 그리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스입니다. 오늘은 그 근거를 하나씩 같이 봤으면 합니다. 나는 전쟁을 벌인 적이 없습니다. 군산복합체를 청산하고 끝없는 전쟁을 끝낼 것입니다. 2024년 9월 트럼프가 대선 유세에서 한 말입니다. 그리고 당선됐습니다. 취임 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봅니다. 2025년 4월 국방 예산 1조 달러 공원. 같은 해 9월 5일 국방부를 전쟁부로 개명하는 행정명령에 서명. 같은 달 30일 전군 장성 800여 명을 퀀티코 기지에 불러 모았습니다. 트럼프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미국은 내부로부터 침략당하고 있다. 미국 도시들을 군대의 훈련장으로 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전쟁 준비 발언이 아니라 국내 군사 배치 발언이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군대를 자국 시민에게 쓰겠다는 말이니까요. 2026년 1월 베네수엘라를 침공해서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 그리고 지금 이 순간 2027년 국방 예산을 1조 5천억 달러로 올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전쟁을 끝내겠다던 사람입니다. 저는 이 목록을 처음 정리했을 때 잠깐 멈췄습니다. 이게 다 1년 사이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한 가지 사건이 아니에요. 방향이 있습니다. 트럼프를 예측 불가능한 사람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행동 패턴으로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패턴은 일관됩니다. 입으로는 평화를 말하고 손으로는 군사력을 키우고 발은 이미 다른 나라 땅을 밟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취임사에서 파나마 운하를 되찾겠다고 했습니다. 파나마는 1999년 공식적으로 운하 소유권을 넘겨받은 독립국입니다. 되찾겠다는 말은 다른 나라 주권 영토를 빼앗겠다는 말입니다. 그린란드에 대해서는 직접 말했습니다. 군사력 사용을 배제할 수 없다. 백악관 대변인도 확인했습니다. 군사력 활용은 언제나 최고 사령관의 선택지다. 그린란드는 나토 동맹국 덴마크의 땅입니다. 캐나다는 51번째 주로 편입하겠다며 고율 관세로 압박했습니다. 동맹국에게요. 그리고 베네수엘라. 2026년 1월 3일 델타포스가 카라카스에 침투해서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체포했습니다. 주권 국가의 현직 대통령을 군사작전으로 끌어낸 겁니다. 슬로바키아 총리 피초는 이 사건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만들어진 세계 질서의 붕괴에 대한 또 다른 증거. 칠레 대통령 보리치는 말했습니다. 이번엔 베네수엘라였지만 다음엔 어느 나라든 될 수 있다. 저는 베네수엘라 침공의 본질이 마두로 제거가 아니라고 봅니다. 트럼프는 침공 직후 18개월 내 베네수엘라 석유 인프라를 재가동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독재자를 잡은 게 목적이었다면 그 다음날 석유 인프라 계획이 나올 이유가 없거든요. 저는 이걸 자원 패권 재편의 신호탄으로 읽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짚어야 합니다. 베네수엘라는 러시아나 중국 같은 강대국이 아닙니다. 미국이 소국을 상대로 군사행동을 한 건 처음이 아닙니다. 1983년 그레나다, 1989년 파나마, 1994년 하이티. 그때도 똑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3차 세계대전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과거와 다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미국이 소국만 건드리는 게 아니라 강대국과 직접 충돌할 수 있는 지점들을 동시에 건드리고 있습니다. 2025년 6월 이스라엘이 이란을 기습 공격하자 미국이 직접 나섰습니다. 자정의 망치 작전으로 이란 핵시설을 폭격했습니다. 나토 동맹국 덴마크 땅에 군사 옵션을 거론한다는 건 동맹 내부를 흔드는 겁니다. 나토 확장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유럽의 안보 질서 전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국제 규범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이 과거와 다른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미 군사안보 전문 매체 1945에 기고한 브렌트 M. 이스트우드 박사, 꽤 주목할 만한 분석을 내놨거든요. 2026년 미국이 전쟁에 휘말릴 수 있는 곳이 5곳이라는 겁니다. 대만, 우크라이나 이후 유럽, 베네수엘라, 이란, 그리고 한반도. 전쟁 가능성이 높아진 이유로 3가지를 꼽았어요. 억지 비용이 비싸졌다는 것, 트럼프식 거래 외교로도 근본 변수는 안 바뀐다는 것, 5전장 간 연결성이 커졌다는 것. 저는 이 분석에서 특히 마지막 이유가 핵심이라고 봅니다.
연결성이 커졌다는 건 어느 한 곳에서 불이 붙으면 전체가 타오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미 싱크탱크 스팀슨 센터의 로버트 매닝 선임 연구원은 포린 폴리시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북한이 향후 6개월에서 18개월 사이 극적인 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키웠다는 거예요.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한국전쟁 이후 최고조에 달했다는 분석입니다. 유고부가 미국과 서유럽 6개국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미국인 45%가 5에서 10년 내에 3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수 있다고 답했고 14%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어요. 응답자의 68에서 76%는 새로운 분쟁의 핵무기가 동원될 거라고 봤습니다. 전문가들만의 우려가 아닌 거예요. 일반 시민들도 같은 방향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미국은 이걸 멈추지 못하는 걸까요? 트럼프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바마도 바이든도 임기 중에 군사 개입을 계속했습니다. 대통령이 바뀌어도 방향이 같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구조 때문입니다. 방위산업체, 국방부, 의회, 싱크탱크가 서로 얽혀있는 거대한 이익구조. 이걸 군산복합체라고 부릅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전쟁을 멈출 구조적 요인이 없다는 겁니다. 숫자로 봅니다. 2024년 기준 세계 100대 방산기업 전체 매출은 6,790억 달러. 사상 최대치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무기 수요가 폭발했기 때문이에요. 미국 최대 방산업체 로키드 마틴 하나의 매출만 647억 달러입니다. 이 회사들의 주가는 전쟁 가능성이 높아질 때 올라갑니다. 평화 협상이 진행될 때 떨어지고요. 방산업체들이 전쟁을 직접 일으킨다고 말하면 과장입니다. 그러나 이 회사들이 의원들에게 막대한 정치 후원금을 내고 전직 관료들이 방산업체 임원으로 취직하는 회전문 인사가 구조화돼 있습니다. 방산 로비스트의 약 3분의 2가 의회나 행정부 출신이에요. 전쟁을 끝낼지 결정해야 하는 사람들이 전쟁이 계속될수록 이득을 보는 구조 안에 있는 겁니다. 저는 이 구조를 전쟁 관성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누군가 악의를 갖고 전쟁을 설계하는 게 아니에요. 시스템 자체가 전쟁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은 의도와 무관하게 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트럼프가 군산복합체를 청산하겠다고 했다가 취임 후 전군 장성들 앞에서 군사 배치를 독려한 것. 이 관성의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유럽은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 부분이 가장 무섭거든요. 미국이 안보 우산을 걷어가자 유럽 각국이 알아서 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도미노 재무장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2차 세계대전 이후 평화주의를 정체성으로 삼아온 독일이 헌법을 고쳐서 국방비 부채 제한을 없앴거든요. 메르츠 총리는 취임 직후 독일군을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정규군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현재 GDP 대비 2.4%인 국방비를 2029년까지 3.5%로 올리겠다는 건데 금액으로 따지면 950억 유로에서 1620억 유로로 70% 증액이에요. 폴란드는 이미 GDP의 4.2%를 국방비로 쏟아붓고 있습니다. 나토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에요. 문제는 모두가 무장하는 세계가 더 안전한 세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역사는 반대를 말하고 있거든요. 1차 세계대전 직전에도 유럽 각국이 경쟁적으로 군비를 늘렸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는지는 다 압니다. 그리고 대만. 저는 대만이 가장 위험한 도화선이라고 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미중 충돌이 시작된다면 대만 해협에서 중국의 현상 변경 시도에 미국이 개입하는 방식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군사 충돌 여부만이 아니에요. 대만은 전 세계 첨단 반도체의 약 90%를 생산하는 곳입니다. 전쟁이 터지지 않아도 위기가 지속되는 것만으로도 전 세계 공급망이 흔들려요. 미국이 대만을 방어할지 말지는 단순한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경제와 기술 패권의 유지 비용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미국이 빠질 수 없는 구조인 거예요. 이 연결고리들이 지금 동시에 당겨지고 있습니다. 이란 전선이 확대되면 러시아와 중국이 개입할 명분이 생기고 대만 해협에서 충돌이 생기면 북한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처럼 아무도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구조가 자동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한국과 무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미국 외교협회 산하방지행동센터는 북한 핵실험, 재개 및 한반도에서 미국이 개입하는 무력 충돌 가능성을 이미 보통 수준으로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2025 국가안보전략서는 인도와 태평양을 지정학적 핵심으로 규정하면서
주한미군 기지의 역할 확장 가능성을 명시했습니다. 한반도가 미중 패권 경쟁의 전선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베네수엘라에서 미국이 보여준 건 이겁니다. 국제법이나 주권은 필요하면 무시할 수 있다는 것. 그 선례가 동아시아에 적용되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이 상황을 남의 일로 볼 수 없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미국이 3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것인가? 예스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만들면서 내내 한 가지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3차 세계대전이 온다면 그건 누군가 의도해서가 아닐 거라는 겁니다. 전쟁 관성이 쌓이고 도미노 재무장이 진행되고 대만 해협의 긴장이 고조되고 아무도 멈추지 않는 상황이 겹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1차 세계대전이 그랬듯이 미국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침공했고 이란은 폭격했고 그린란드엔 군사 옵션을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멈춰야 할 사람들이 전쟁이 계속될수록 이익을 보는 구조 안에 있고 그 구조는 대통령이 바뀌어도 작동해왔습니다. 그 불이 어디까지 번질지 우리도 그 안에 있습니다.